럭키님들 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진로를 한 병 클리어하고 만월 당일에는 병을 소독하고 문어터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 이게 일상이 되어버릴까봐 지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문어크나 이런 마인드셋 별자리 이야기 채널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진로 홍보대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번 시즌도 혼술 토크와 함께 여러분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메리제이 혼술 토크는 처음에는 이렇게 먹방을 하고요.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번 영상의 주제를 이야기하니까요. 먹방 영상은 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체크해서 주제의 본론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육사시미한테 미안하지만 육사시미가 먼저가 아니라 술이 먼저예요. 진로를 따라보도록 할게요. 럭키님들도 혹시 혼자 계시다면 집에 술이 있다면 술 갖고 와서 우리 같이 먹어요. 짜잔. 짠. 일단 잠시만요. 럭키님들 짠. 짠. 먼저 한잔 하겠습니다. 원샷. 첫 잔이니까 원샷. 육사시미의 자태를 보여드려야죠.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럭키님들도 우리 같이 먹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큰일 났다. 지금 밤 12시거든요. 그냥 작정했습니다. 내일 만월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갈자리 일식 신월도 혼술 토크 올려드렸잖아요. 그때도 이 시간에 찍었어요. 진짜 늦은 시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또 휴식 타임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영상을 공유하면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고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체력도 키우고 한 달에 2번 내지 한 3번 정도는 혼술 토크로 좋은 정보를 담아서 영상을 발신할게요. 일단 육사시미 한 번 더 먹고 그리고 진로 또 한 잔 더 갈게요. 럭키님들도 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큰일 났어. 그러면 2번째 잔 가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렇게 10만원 시즌에 술을 마시고 블루보틀로 사용도 하고 일석이조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번째 짠 가도록 할게요. 짠. 술이 왜 이렇게 맛있죠? 큰일 났어. 신월이랑 만월에 먹는 술은 너무 맛있어요. 큰일 났다. 안주도 좀 먹어야죠. 근데 이거 또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좋아하시는 분들 네, 눈으로만 즐겨주세요. 영롱한 자태. 오늘 아무래도 한 병 다 마실 것 같은데요. 갑니다. 3번째 짠 갈게요. 네, 그러면 3번째 짠 간빠이. 럭키님들 빨리 잔 드세요. 빨리. 짠. 갑니다. 마타이키마스. 너무 맛있는데? 한 병 더. 아니다. 안 돼. 그러면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짠. 이번에는 원샷 말고 이렇게 꺾어 마실게요.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는 유튜브 협찬을 받은 건 아니라서 광고 설정을 달진 않을 거예요. 대신 이 제품이 어디 건지 이런 것도 아예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괜히 또 여기서 이거 어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광고가 되는 거니까. 자, 짜잔, 육사시미. 먹을게요. 다베마스. 이타다키마스. 진짜 언젠가 라이브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계속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본업을 진짜 그만두고 이거에 집중하는 날이 오면 라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무릎을 딱 칠 거예요. 황소자리 만월이잖아요. 황소자리는 원래 안정적인 걸 정말 추구하는 별자리예요. 도전보단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별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별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났는데 월식 게다가 400년 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천왕성시까지 겹쳐 있어요. 현재 천왕성은 또 황소자리에 체류 중이란 말이에요. 2018년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전까지는 양자리에 있었죠. 양자리 분들 정말 오츠카레 사마데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황소자리는 더 고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정지향주의인데 그런데 이런 별자리에 변화와 개혁을 나타내는 천왕성이 들어왔으니 자신과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 별과 함께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좀 판타스틱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황소자리 만월 시즌에 천왕성의 시까지 함께 겹쳐서 우리 인생을 정말 격변시키는 그런 별의 흐름이 되고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만월이 일어나기 이 며칠 전부터 이 느낌 뭐지? 이 불편한 이 컨디션 난조 뭐지? 이거 뭘까? 하고서 보니까 천왕성 식이 함께 일어난다. 개기월식에다가 황소자리 만월. 지난번에 정갈자리 일식 신월도 파워가 너무 강력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예 급변. 만월은 원래부터 종료잖아요. 근데 여기에 변화를 촉구하는 천왕성까지 겹치니까 완전 급변이에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 시즌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엄청 중요한 시즌이에요. 아마 기존에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을 한 번에 부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황소자리 만월이 일어나는 하우스가 11하우스예요. 11하우스는 대인관계, 친구, 지인, 그리고 네트워크, 동료, 팀 이런 거를 나타내거든요. 지난번에 정갈자리 신월 일식은 5하우스, 즐거움의 하우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연애나 결혼이나 소울메이트나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재미났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지금은 11하우스이기 때문에 연애랑 결혼이 포커스라기보다는 금전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놓여 있어요. 원래 황소자리가 또 금전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11하우스가 인간관계에 포커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금전이 될 수 있는, 나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손에 넣는다거나 이런 인맥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포커스라기보다는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조직이나 대인관계 이런 것과 좀 관련이 깊다라는 거죠. 물론 연애가 아예 관계가 없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벤트를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커스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인데 연애라는 거는 사이드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나의 관계, 인간관계, 내가 몸담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격변의 타이밍을 맞이했다. 우리가 정갈자리 신월 때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즐거운 나의 활동, 몰입할 수 있는 활동. 물론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5하우스에 또 별들이 자리하고 있고 정갈자리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정갈자리 버스데이 타임이잖아요. 자신의 즐거움을 몰입하는 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월, 이번 시즌에 찾아오는 만월은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포인트를 두어야 하는 건 나 자신과 에너지가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해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도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 주위에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방해하는, 너 안 돼, 그런 거 왜 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함께 있는 게 좀 거북하고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과 만나면 뭔가 기운이 다운이 된다거나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이 좀 심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소원 성취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그렇게 하는 게 개운 액션이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정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으니까 다 맞춰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이제는 구분하고 내려놓을 사람들은 내려놔야 해요. 이번 타이밍이 그래요. 좀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을 잘라내고 거리를 둬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편하진 않아요. 이게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할 때 누구나 그 변화가 익숙하지 않고 또 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고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가면 그 새로운 스테이지가 나에게 익숙해지면 또 과거는 생각이 나지 않게 되겠지만 그 순간에는 내려놓는 게 참 힘들어요. 연애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내려놓는 게 수월하다라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다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별 그리고 관계를 종료하는 거에서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람의 시대, 우리가 에너지 파장의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만날 때 자꾸 에너지가 다운됨을 느끼고 기분이 많이 좋지 않고 그게 계속 며칠간 지속된다.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아마 이번 시즌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네트워크, 만남 이런 걸 추구해 가셨으면 하고 그런 사람을 혹시 만났다면 이번 시즌에요. 소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을 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픈 마인드로 임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계속 깊이 만들어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금전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인생에 대한 찬스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번 시즌이라고 합니다. 별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별의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맺어왔던 인간관계의 디톡스를 지금 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은 남겨두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잘라내거나 아니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소중한 관계가 옆에 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다라는 한마디 전해보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우주는 사람을 통해 기회를 보내준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업무적인 기회나 새로운 일적인 기회도 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도 기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돈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새로운 일거리를 가져오는 사람도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갑자기 메리제이가 생각났어. 이거 너가 한번 맡아보지 않을래?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픈마인드로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우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물론이고 일적인 기회도 물론이고 사람을 통해 들어오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갖고 가셔야 되겠죠? 저는 당시에는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일적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내가 워낙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나에게 그냥 이렇게 우연처럼 들어왔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일을 할 때 늘 겸허하게 몰입을 하고 매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축복을 부른 것 같아요. 감동받게 만든 거죠. 메리제이 잘하고 있어. 메리제이한테 기회를 줘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막 대충 대하고 짜증나, 일하기 싫어, 일은 너무 재미없어, 사람들이 너무 싫어 이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우주는 저에게 기회를 보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기회가 들어와도 알아보지 못했겠죠? 왜냐면 사람을 통해 들어온 기회인데 어떻게 알아봤겠나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기 싫어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데 사람이 가져온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고 오픈된 마인드로 사람을 통해 나에게 기회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우주가 보내주는 온전한 기회를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난 척한다 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항상 경험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주는 틀리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소중히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 인생 로드맵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제발 억지로 붙어 다니지 마세요. 제발 사람을 만날 땐 여러분들의 영혼에 맞는 그런 관계를 맺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예감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구조조정을 수천 명을 하겠다라고 뉴스를 발표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몇 차례 또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게 정리가 들어간 거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그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그만해야겠다. 용기 있게 내려놔야 합니다. 20년지기 친구, 10년지기 사업 파트너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쳐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별들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문워크 영상을 만들 때 정갈자리 신월일식이랑은 좀 다른 차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의 어쩌면 가장 영순이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불안하고 엄청 우울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낄 거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에너지가 맞지 않으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번 시즌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격변일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저에게 일적인 기회를 줬던 사람이 처음 만났었다라고 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저한테 이 일을 해보시지 않을래요? 저희 회사에서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좀 메리제이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들,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소중해요. 근데 10년지기, 20년지기가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나에게 정말 반려자를 만날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우주의 그런 행운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사람?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이 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면 교제의 그런 기간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새로운 인맥,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간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저 오픈마인드로 수용하시고 긍정적으로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만나는 점원, 운동센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첫 만남, 우연히 일 때문에 만난 사람,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 이런 사람.
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외롭지 않을까요? 10년지기인 친구하고도 자신의 속마음을 다 토로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오히려 술 마시다가 이자카야나 바에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인생의 그런 진리,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하고도요. 대만 여행을 혼자 갔었어요. 몇 년 전에 갔었었는데 그때 외국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저보다 연하였고 남자였어요. 홍콩 사람이더라고요. 술 한잔 하면서 한 새벽 2, 3시까지 막 이야기를 했죠. 그 친구의 어릴 적 이야기, 미래에 대한 목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고 트라우마,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처음 본 사람이랑 대화를 했었어요. 그냥 정말 딱 일회성의 만남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깊은 대화만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도모다치, 친구 이런 거는 알고 지낸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왜냐면 저는 그때 그 홍콩 친구한테 말했던 그 고민 지금 현재 친구들한테 솔직히 말 못하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존재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꾸 이런 과거의 인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연에 집착하기보단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정보나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수영장에 매일 가다 보니까 제 얼굴을 외워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오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일상 녹두리도 이야기하다가 또 수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다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나의 이런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고 지낸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천왕성까지 엮이는 이런 엄청난 격변의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갑자기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변화, 개혁, 혁신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떠오른 영감을 갖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 가보지 않았는데 일본에 가려고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국내에서의 활동을 잠깐 중단하고 가야 되잖아요. 심적으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좋은 쪽으로는 설레임도 느끼기도 하고 정말 오묘한 감정을 전부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라는 건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파트에 걸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네거티브한 이런 두려움, 익숙하지 않음,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향수의 마음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합니다. 황소자리 만월 그리고 천왕성 시까지 겹치는 이 타이밍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행운으로 연결시켜주는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고 불확실한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시즌에 어떤 변화를 맞이했다. 사람마다 달라요. 회사에서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연인과 헤어지게 된다거나 뭔가 이런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천왕성이 가져오는 그 혁신과 변화의 힘은 나의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번 시즌에 맞이한 사건들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용기를 갖고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인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차였다 하더라도 정말 멋진 사람과 만나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막 이런 데서 지금 정리해고 들어왔잖아요. 뭐 일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관두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무대는 삐까삐까 정말 번쩍번쩍한 행복으로 가득한 미래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나아가도록 촉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는 변화는 무조건 미래에서 봤을 땐 필요한 변화이고 정말 행운으로 연결되는 변화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까지 급변하는 이벤트를 마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개개인마다 내면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친구 뭐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짜증나 라고 느끼는 그 감정까지도 천왕성, 개기월식 이런 파워가 보내주는 하나의 변화의 흐름인 거죠. 바꿔라. 너의 영혼이 좋아하는 길로 가라 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업그레이드되고 행운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게 바꾸는 게 맞을까? 익숙하지 않고 라고 할지라도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와 대박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냥 이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격변. 격변입니다. 진짜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다 같은 하우스에서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만월이요. 그래서 일본의 점성술가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격변. 심지어 어떤 점성술가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생에서의 경험에서 느꼈던 트라우마가 지금 이 현생까지 이어지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전생의 트라우마를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으나 현생에서 천왕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그걸 내가 바꿔야 되는 흐름의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까지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엄청난 격변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네거티브 감정들 환영하세요. 웰컴. 나는 지금 행운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 대박의 운으로 가는 분기점에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 과정을 즐길 수 있고 행운을 만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지금 안 마시고요. 잠깐 따라만 놓을게요. 잠깐 목마를 때 한 잔 또 마실게요. 진짜 조금씩 취해갑니다. 근데 되게 기분 좋게 취한 느낌 뭔지 아시죠? 되게 기분 좋아요. 한 병까지는 너무 기분 좋게 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놓였을 때 많은 사인을 경험하실 거예요. 뭐 엔젤 넘버를 본다거나 소원 성취랑 좀 반대되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나타난다거나 뭐 다양한 사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또 경험했던 또 한 가지 사인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특집으로 이것만 해서 또 영상을 발신해 볼게요. 이 채널, 유튜브 채널, 메리제이 채널에서 말하는 그 문워크나 달림의 파워로 소원을 이룬다라는 거는 바로 이 현재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잠재의식의 부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현재의식의 부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이고 우리가 실제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잠재의식의 파워를 통해서 소원을 끌어당기고 성취를 하는 것인데 이 잠재의식에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내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습득했던 지식들 이런 게 이 부분에 다 담겨 있어요. 아무리 내가 현재의식으로 새로운 소망을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A야, B는 B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지식들이 여기에 다 축적되어 있어서 변화를 하려고 해도 이 잠재의식이 교체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원을 새롭게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진짜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정말 내 인생 역대급의 미남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현재의식에서 소원을 설정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잠재의식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예쁘지 않아. 나는 미남을 만나기에 어울리지 않아. 미남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남들이 다 나를 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자신감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여러분들도 몰라요. 잘생긴 남자는 예쁜 여자만 좋아해 라던가 이런 지식을 많이 들었다. 정보를 많이 들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이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소원을 설정할 때 이 현재의식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건 잠재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소원을 설정했어도 잠재의식에서 나의 새로운 설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원 성취는 이루어지기 힘들고 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거든요. 현재의식에서 미남을 만나고 싶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나는 정말 멋있는 남자랑만 만날 거야. 근데 잠재의식에서는 나는 외모에 자신도 없고 그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는 남자가 날 좋아해 줄 리 없어. 그게 기존의 사고방식이에요. 기존의 사고방식. 그냥 일단 그때는 외모적으로 정말 멋있는 남자를 원했었는데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현재의식에서 저는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라는 소망을 했겠죠. 그런데 잠재의식에서는 저는 그때 외모에 정말 자신이 없었고 저 남자가 날 좋아해 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미남하고 사귀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을 때 그런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아깝다. 웬일이야. 남자 너무 멋있는데 여자 너무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제 귀에 들리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잠재의식은요. 그동안 인풋을 해왔던 정보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과 상반되는 정보가 갑자기 들어왔다. 메리제이는 미남이랑 만나면 안 되는데? 뭐야, 미남이랑 만날 감이 아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미남이랑 만나고 있는 거지? 하고서 깜짝 놀래요. 기존에 생각해왔던 생각들. 나는 저렇게까지 잘생긴 사람을 만날 감이 아닌데? 나는 메리제이는 요 정도의 외모의 수준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잠재의식의 정보가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익숙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익숙하니까 이 현재의식 이 수면 위로 메리제이 너는 미남을 만나면 안 된다니까 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창조해냅니다. 나쁜 여자가 죄송합니다. 좀 기분 나빴어요. 그 나쁜 여자가 지나가면서 뭐야 남자가 너무 아까워. 여자 별로잖아. 남자 진짜 아까워. 그런 말을 제가 듣게끔 현실을 창조해낸 거예요. 왜?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우리가 반대되는 소원을 원하잖아요. 왜냐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을 원하니까요.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른 미남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잠재의식은 깜짝 놀란다는 거죠. 나 이런 삶을 살아본 적 없는데 뭐야 새로운 인생이야 뭐야 이렇게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캔슬하게끔 만들어요. 그거 취소하게끔. 미남을 만나서 교제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만두게 만들려고 막 현재의식한테 사인을 보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미남하고 사귀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별로야 라고 했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그 여자의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봤어요.
여자친구분은 이뻤어요. 저한테 나쁜 얘기했던 그분이 이뻤는데 옆에 있던 그 남자친구분으로 추정되는 그 남자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었어요. 여자친구가 아까울 정도로 저런 남자 왜 만나지? 할 정도의 외모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저 여자가 내가 부럽구나. 아, 메리제이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부러워하고 있고 메리제이를 부러워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 되게 어렸거든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럭키님들 용서해주세요. 아, 제가 나를 질투하고 있구나. 부럽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스루했어요. 스루.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남자친구, 저렇게 미남인 남자친구 만나는 주제가 안 된다고 했어. 지금 만나는 남자애랑 썸 타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만해야겠다. 사귀는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단념했다면 저는 진짜로 그 남자랑 못 사귀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현상을 스루했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넌 절대 그런 애를 못 만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현재의식 속에서의 창조된 현실을 전 무시했던 거예요. 그냥 스루.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주 뒤에 실제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가족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메리제이, 너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가족들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진짜 완전 꽃미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고 말도 안 되는 소망의 실현이었던 거죠. 결국에 이 잠재의식은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건데 위험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막 사방에서 새로운 정보가 막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남은 만나면 안 돼. 새로운 천직을 만나면 안 돼. 직장을 때려치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왜냐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소원을 설정했으니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 잠재의식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재의식이 바로 소원 실현의 근본의 힘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인풋해왔던 정보를요, 갖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막 주입을 하면 어느 순간 바뀌어요. 서서히 바뀌어요. 근데 이 바뀌기 전에 내가 설정했던 소원과는 반대되는 현상들을 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막 던져요. 현재의 의식 속에서. 만약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튜버로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재의식 안에서는 유튜버라는 거는 정말 불안정하다. 유튜버로 활동하면 너 신변이 알려지고 까발려지면 너는 위험할 것이다. 레드오션이야. 막 이런 걸 잠재의식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망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실을 이 잠재의식이 만들어내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야, 그거 뭐 얼마 되냐? 그거 고생에 비해서 뭐 돈이 얼마 되냐?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현재의식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오게끔, 유튜브 그만두게끔,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캔슬하게끔 하나의 사인을 보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스루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미남의 남자친구를 손에 넣었다. 나의 소원과 반대되는 그 사인을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루하는 게 중요해요. 스루하시면 돼요. 아, 고마워. 근데 잠재의식이 나의 현실을 창조했나 보네. 잠재의식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아주 잠깐 저항을 하고 있네. 그런데 이거 소원이 곧 이루어지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스루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소원에 다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직업을 손에 넣는 것이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든 연인을 만나는 것이든 부업을 하는 것이든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되는 현실을 그냥 스루하고 묵묵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서서히 잠재의식이 수긍을 했는지 더 이상 반대되는 저항하는 그런 현실을 창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제가 원하는 것들이 끌려오더라고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의외로 반대되는 나의 소원과 전혀 실현과 반대되는 사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진짜 너무너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걸 경험을 하지 않고 바로 이루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소원을 설정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잠재의 시간에 뭔가 작은 트라우마는 분명 있어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가족의 반대, 친구의 반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딴지를 걸고 막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동안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설정을 하기 직전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책망하기보단 그 소원을 향해 묵묵하게 소원과 반대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스루하고 달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익숙하지 않음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이런 나도 정말 예측하지 못한 무의식에 인풋되어 있었던 소원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 역시 내 주제에 뭐 나 따위가 뭐 내가 이런 거 이룰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내가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반대되는 이런 작용들, 나의 소원을 가로막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나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 에너지를 좀먹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고 내가 새로운 소원을 설정하면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과 내가 그동안 데이터로 축적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길로 나아갈 때는 이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황소자리 만월 엄청난 이런 격변과 격동의 시즌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소원에 혹시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기죽지 마시고요. 기죽을 필요 없고요.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식이 중요해요. 새롭게 소원이 인풋되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낯설지가 않네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나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소원과 반대되는 현상의 창조는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미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아무리 컷 하고 해도 한 50분, 40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럭키님들이 있다면 저 정말 감동할 것 같아요. 럭키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반대되는 현상, 여러분들의 소원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짠! 다음 영상에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